짜잔. 좋아. 우리 수업 교재에 있는 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거. 반응물이 AB고 생성물이 C인데 화학양론 개수도 이제 2대 1대 2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 여기 이제 처음 초기 상태에 A하고 B를 부분합이 0.4기압, 0.6기압이 되게 넣어 두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0.4 더하기 0.6 하면 값이 뭘까요? 두 개를 더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외부 압력이 1기압이니까 두 압력을 더하면 1기압이 된다. 그리고 문제를 읽으면 이 외부 압력 1기압은 계속 일정한가 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온도가 273켈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온도도 계속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온도도 일정하고 이 외부 압력도 일정하고.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 반응을 시켜서 이제 이 반응식에 따라 반응을 시켜서 뭐가 나타날 거고 그거와 관련된 이제 선택지 1, 2, 3을 한번 해결해 봐라.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이 초기 조건에서 두 개가 섞여 있잖아요. A하고 B가 섞여 있지. 그럼 섞여 있을 때 밀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 첫 번째 뭘 해볼 거냐면 자, 저기 초기 몰수를 표현해 보고 싶어요. 초기 몰수를 표현해 보고 싶어요. 자, 지금은 A하고 B가 부분합으로만 초기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초기 나와 있는 부분합이 초기 조건인데 이러한 형태의 모든 문제 바로 화학 반응 양론과 관련해서는 항상 그 기준이 몰수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이런 문제들을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초기 조건이 부분합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 말고 얘네들의 몰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지.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그 유명한 달턴의 부분합 법칙. 기억납니까? 자, 달턴의 부분합 법칙이 뭐야요? 달턴의 부분합 법칙이 뭐예요? 기체 압력 음. 전체 물 자, 달턴의 부분합 법칙은 혼합 기체에서 각 성분의 부분합과 몰 분율 무슨 분율? 몰 분율. 이 둘이가 무슨 관계? 부분합과 몰 분율이 무슨 관계? 비례. 이게 바로 달턴의 부분합 법칙이죠. 그래서 혼합 기체에서 각 성분의 부분합과 몰 분율이 비례한다. 알겠어요? 그리고 몰 분율은 또 뭐라고 생각해도 좋냐면 몰수.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부분합이 몰 분율에 비례한다라고 해도 되고 그 성분의 몰수에 비례한다고 해도 되고. 알겠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달턴의 부분합 법칙이라고 한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A하고 B, 이 A하고 B의 부분합이 0.4, 0.6이잖아요. 그럼 몇 대 몇이에요? 2대 3이잖아. 그럼 2대 3이니까 이 둘의 몰수비도 몇 대 몇이라는 얘기예요? 2대 3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바로 초기 몰 분율이 어떻게 될 거냐? 바로
A의 초기 몰 분율 대 B의 초기 몰 분율은, 자 봅시다. 여기서 X라고 하는 게 이제 몰 분율이거든. 그게 A하고 B가 0.4, 0.6이잖아.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거 간단히 하면 뭐다? 2대 3이다. 2대 3이다. 알겠죠? 그러면 2대 3이면 오 당연히 여기서 오 이거 값이 얼마겠어요? A의 초기 몰 분율 얼마겠어요? 2대 3이라면 당연히 바로 5분의 2 하면 되겠죠? 5분의 2니까 0.4. 그리고 B의 초기 몰 분율 5분의 3 하면 되니까 0.6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때 어떻게 표기를 해볼 수도 있냐면 NA0 NB0. 자 여기 보시면 N이라고 쓴 거는 내가 항상 뭘 N으로 쓰죠? 몰수로 쓰죠. 그럼 이제 요 제로 표시는 지금 초기니까, 그럼 이때 A의 초기 몰수 몇 몰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바로 2N0. 얘는 뭐라고 두면 되겠어요? 3N0라고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N0의 뜻은? N0의 뜻은? 전체. 여기서 N0의 의미는? 비례상수겠죠. 2대 3이니까 2대 3인데 비례하면 비례상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례상수는 내가 편의상 2N0, 3N0라고 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요 A는 초기에 2N0 몰, 그 다음에 요 B는 3N0 몰. 알겠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저 A하고 B의 저 초기 몰수를 2N0, 3N0라고 표현해 보았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현재 상황은 A하고 B가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보시다시피 섞여 있죠. A하고 B하고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섞여 있을 때 뭘 구해보고 싶으냐면 이 녀석들의 평균 분자량을 계산해 보고 싶어요. 평균 분자량. A하고 B가 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A하고 B 각각의 분자량 표시가 되어 있나요? 문제 읽으시면 A의 분자량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60, B는 3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A 분자량이 있고 B 분자량이 있으니까 저 둘을 활용해서 A, B 섞여 있을 때의 평균 분자량을 계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평균 분자량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매우 여러 번 했었는데요. 매우 여러 번 했었고, 그 다음에 저 박명희 교사가 그 화학 심층 수업에서 풀어보라고 했던 문제에도 이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이 개념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박명희 교사 같은 사람들 머릿속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평균 분자량 어떻게 구해야 돼? 내가 손으로 써가지고 단체 카톡방에 올려놨는데 그걸 안 봤단 말이죠. 저 화학 심층 안 배워가지고. 듣건 안 듣건 이번에 시험 범위가 기체니까 봐야죠. 기체 있어요. 네. 화학 심층 수업에 박명희 교사가 지금 기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나한테 질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단체 카톡방에 올라왔으니까 그걸 봐야죠. 그걸 안 봤다 이거죠. 진짜.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죠. 산술평균이란 말 알죠? 그러면 이 5개 숫자가 있을 때 지금 산술평균 얼마예요? 1.6. 계산까지 완료해서 1.6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산술평균으로 표현을 하느냐? 바로 짜잔. 보이시죠?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얘 계산하면 5분의 8이 나올 텐데 그러지 말고 짜잔.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저래도 되죠. 이래도 되죠. 자,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예요? 완전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계산 방법을 중학교 교과서에서 나오고 소개하고 있어요. 중학교 수학 교과서에 이런 계산 방법이 나온다고요. 산술평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자, 왜냐? 이때 여기 지금 앞에 붙어 있는 1 혹은 2 요런 종류의 숫자를 통계학에서 뭐라고 하죠?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정말. 이런 1과 2 같은 숫자를 수학 시간에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별량이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variables. 이것도 옛날에 언급하긴 했었는데. 자, 그럼 이 별량이라는 말의 뜻은 이거 지금 어디서 했었냐면요, 여러 군데에서 했었어요. 오비탈 할 때도 했었고요, 기체분자 운동론 할 때도 했었어요. 네,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기체분자 운동론에서도 했었고, 평균을 표현하는 그 오비탈 이론에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으로 핵에서 전자까지 평균거리 구할 때 적분하고 문제 풀었던 때가 한 번 있었거든요. 아, 네,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이걸 기억을 해야죠. 무려 지금 3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오케이. 자, 별량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물리량 혹은 실험을 할 때 나오는 측정치, 그런 걸 통계학에서 별량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5개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학자가 실험을 해서 나온 실험 데이터라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측정을 지금 몇 번 한 거예요? 측정 5번 한 것 중에서 1이 2번 나왔고 2가 3번 나온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1 혹은 2라는 이 물리량을 통계학에서 별량이라고 한다고. 이럴 때 5분의 2와 5분의 3은 각 별량이 뭐예요? 5분의 2와 5분의 3은 각 별량이 뭐야요? 각 별량이 뭐야요? 각 별량의 5분의 2, 5분의 3은 각 별량의 확률이죠. 확률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걸 당신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여기에 A공 2개 있어요. B공 3개 있어요. 넣어서 A 뽑을 확률? B 뽑을 확률? 그럼 이거 확률이라는 거 알겠어요? 네, 정말. 알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어쨌거나 하려고 하는 게 보이다시피 산술평균이잖아요. 보이시죠? 그럼 이 산술평균을 어떻게 완성한다는 얘기예요? 별량에다가 뭘 곱해요? 확률. 별량에다가 뭘 곱해요? 확률. 그래서 뭐 해요? 더한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산술평균.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에 A하고 B의 평균 분자량을 구할 수 있겠냐고요. 얼마입니까? 어떻게 계산합니까? 별량. 자, 바로 이 경우 저기에 있는 초기의 평균 분자량. 자, 이렇게 쓰면 초기 표시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짝대기 이렇게 써놓으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산술 평균이요. 이 얘기도 어디서 했었어요? 기체 분자 운동론과 그리고 또 어디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할 때 했었죠. 오비탈에서. 그러면 이 산술 평균, 지금 요 산술 평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바로 요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보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MA 하고 MB 이게 각각 뭡니까? A와 B의 뭡니까? A와 B의 분자량이죠? 여기 보시면 A 분자량 뭐라고 돼 있어요? 60, B의 분자량 60이라고 문제를 읽으면 거기 나오죠. 그래서 A 분자량하고 B 분자량이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뭘 곱했습니까? XA0, BX, 이게 XB0가 각각 뭡니까? 바로 몰 분율이죠? 그러면서 내가 엄청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몰 분율이 수학에서 뭐라고 한다? 확률이다란 이 얘기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수학자가 확률이라고 하는 걸 화학자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몰 분율. 이게 누구로 나중에 연결이 되냐면 용액에서 라울의 법칙에서 또 그대로 똑같이 활용이 돼요. 라울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산술 평균을 수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사실 이 수학적 원리 아주 어려운 겁니까? 중학생 수준의 산수입니까? 중학생 수준의 산수죠? 그걸 화학에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걸 산술 평균이 이렇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된다고 하죠. 좋아요. 그러면 이때 A 분자량 문제에서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A 분자량 60에서 A 분자량 문제에서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빨리 찾으세요. 얼마입니까? 문제 A 분자량 얼마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문제를 읽어야죠. A 분자량 얼마라고 돼 있어요. 지금 약간 시간 주는 동안 풀어보라 그랬는데 문제도 안 읽어본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문제 읽었어요. 그래서 A 분자량 얼마라고 돼 있어요, 문제. 분자량. 네. 분자량은 어떻게 정말 분자량을 몰라요? 분자량이 뭔지 알죠? 얼마냐고요? A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문제 뭐라고 돼 있냐고요? 0.4. 기하니까 저걸 보는 분자량 그랬을 때 분자량 어떻게 봐요? 아니 문제 있잖아요. 문제 읽어야죠. 문제 읽어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내서 읽어봐요. 시작. 그은 기체 A와 B가 각각 0.4 ATM과 0.6 ATM으로 실린더에 들어있는 반응 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273 기내에 1ATM이 유지된 상태에서 반응 물리가 완전히 성공될 때까지 2학년이 됐는데 분자량을 모르다니. 다음 화학 방식과 같이 A, B가 반응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모르는 것은 A와 B의 몰 질량은 60g/몰과 30g/몰이고 모든 기체는 이상 기체이며 273 자 그만. 그래서 A의 분자량 얼마냐고요? 방금 읽었잖아요. 몰 질량을 통해서 얼마냐고요? 그래서 60g. 60이잖아요. 60. 맞습니다가 아니고요. 이래서는 좋은 대학 못 가요. 무슨 말 알겠어요? 정말 진짜. 거기 문제에 A의 몰 질량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60g per 몰이라고 돼 있죠? 바로 60g per 몰에서 숫자를 뭐라고 하냐고요? 이게 무슨 물리량이에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분자량이라고요.
몰 질량은 그 분자량에다가 뭐를 곱한 거? 그램 퍼 몰을 곱한 걸 몰 질량이라고 한다고요. 아, 진짜. 알겠죠? 그리고 칠판에 써놨잖아요. 칠판에 써놨잖아요. 당최 지금 정신은 어디에 두고 계시는 겁니까? 자, 그 다음 곱하기 역시나 칠판에 쓰여 있습니다. 초기 A의 몰 분율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0.4죠. 그 다음 더하기 B 분자량 얼마입니까? 30이죠. 그리고 초기 B의 몰 분율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0.6이죠. 자, 계산하세요. 시작. 24 더하기 빨리 계산하세요. 얼마예요? 42. 바로 42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가 없이 나타나는 이런 숫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단위가 없이 나타나는 이런 숫자를? 단위가 없이 나타나는 이런 물리량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물리량을 뭐라고 한다고요? 단위가 없이 나타나는 이런 물리량을? 분자량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놈을 만약에 몰 질량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몰 질량으로 여기다가 그램 퍼 몰이라는 단위를 붙이면 그 분자량이 뭐가 된다? 몰 질량이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A하고 B가 섞여 있는데 그 섞여 있는 평균 분자량을 42라고 지금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 1, 2 하고 얘를 2로 바꿉시다. 그 다음 3 요거 꼭 기억하셔야 해요. 꼭. 자, 이게 뭐냐? 기체의 분자량 하고 밀도 그 둘 사이에 아주 중요한 수리적 관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기체 분자량하고 밀도 사이에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혹시 분자량을 구하고 싶다. 뭐를 뭐로 나누면 되죠? 만약에 분자량을 구하고 싶다. 아주 기본적인 양론이죠. 뭐를 뭐로 나누죠? 뭐분의 뭐죠? 분자량은 화학 식량분의 이 부분은 전혀 몰라요? 이거 아는데요. 네. 그걸 모르겠죠. 자, 우선 분자량은 단위가 없다고 했죠. 근데 거기다가 뭐를 붙이기만 하면? 그램퍼 뭐를 붙이기만 하면 몰 질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분자량이 단위가 없긴 하지만 실용적으로는 여기에 무슨 단위가 붙어 있다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램 퍼 몰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럼 건우야,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거는 중학교 1학년들하고 수업하는 내용이에요. 중학교 1학년 애들하고 수업할 때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모든 화학생님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분자량이 그램 퍼, 그러니까 지금 이런 타입의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번 시험에 무조건 이런 거 두 개 나온다. 두 개는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타입의 문제가 무조건 두 개는 나오는데 자기 지금 이런 것도 못 하고 있다. 4등급, 5등급 빼박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지금 뭘 하는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과거에 뭘 배웠는지 리마인드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분자량이 그램/몰 몰이라는 단위가 보통 붙기 때문에 그 분자량의 기본 단위가 뭐라고요? 그램/몰. 알겠죠? 그럼 그램은 보통 무슨 물리량의 단위예요? 질량이요. 몰은 보통 무슨 물리량의 단위예요? 몰수요. 그래서 분자량을 계산해라. 뭐를 뭐로 나눈다? 질량을 몰수로 나눈다를 뭐로부터 찾는다? 단위. 그래서 질량의 단위가 뭐예요? 그램이고요. 몰수 단위가 뭐예요? 몰. 그러니까 기체 양론에서 가장 중요한, 뭐 기체뿐 아니라 기본적인 화학 양론에서 분자량을 표현한다라고 할 때 질량을 몰수로 나눠라. 알겠죠? 그럼 몰수분의 질량. 이런 표현을 모른다면 자퇴하는 게 어때요? 자퇴하시고 일반계 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로 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오케이? 아, 이 내 답답한 마음을 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분자량을 질량 나누기 몰수, 몰수분의 질량, 그걸 뭐로 리마인드를 해라? 단위. 자, 그러면 이때 이런 수식 알죠? 설마 이것도 모르나요? 알죠? 자, 그러면 N이라고 쓰면 보통 무슨 물리량이에요? 몰수죠? 그러면 이때 이 뒤에 RT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 몰수를 그러면 뭐분의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얘를 보통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왜냐면 이 몰수가 있으니까 몰수하고 분자량 스위치를 하면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내가 소문자 M으로 쓰는 건 무슨 물리량이란 얘기예요? 질량. 대문자 M은요? 분자량이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자, 이럴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럴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럴 수 있죠. 뭐하고 뭐만 위치를 바꾼 거예요. 부피하고 분자량을 스위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얘를 이렇게 바꾸어 쓴다면 이 치환한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밀도라고요. 왜? 뭐를 뭐로 나눈 거니까?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알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묻고 있어요? 밀도를 묻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밀도잖아요. 밀도. 그러면 얘를 다르게 바꿔 쓰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밀도는 RT분의 PM. 됐습니까?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알 수 있다? 기체 분자량하고 기체 밀도하고의 관계를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무슨 수식을 외우셔야 되냐면 PM은 뭐라고요? DRT.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PM은 뭐라고요? DRT는 뭐예요? PM. 알겠죠? 자, 그러면 PM은 DRT. 이 관계로부터 그러면 뭐 지금 밀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밀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밀도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그러면 이 관계를 활용할 건데 그렇다면
지금은 바로 초기 조건의 밀도를 구해야 되겠죠. 초기 조건의 지금 밀도를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얘는 저기 나와 있는 표현 중에서 짜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건데 지금 얘기하는 이 초기 조건은 A와 B가 순수한 상태예요, 혼합된 상태예요? 순수한 상태예요, 혼합된 상태예요? 혼합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제시되어 있는 이 표현은 순수 한 물질의 기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순수예요, 혼합돼 있어요? 혼합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적용해야 되냐면 지금은 혼합물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에 있는 이 분자량을 뭐라고 써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 분자량을 뭐라고 써야 되냐는 얘기예요. 바로 그 초기에 평균 분자량을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균 분자량 얼마로 계산되어 있어요? 42로 계산되어 있죠. 그게 바로 A하고 B가 섞여 있을 때 초기에 평균 분자량을 넣어주면 섞여 있는 혼합물을 마치 하나의 순수한 물질처럼 취급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혼합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에 평균 분자량으로 이 분자량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압력은 얼마예요? 압력은 얼마예요? 바로 A하고 B가 섞여 있으니까 이 A, B 전체의 압력을 저기에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압력은 그냥 압력이 아니라 지금의 외부 압력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얘를 놓고 계산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외부 전체 압력 얼마입니까? 1atm이죠. 곱하기 자, 지금 계산해 놓은 초기 평균 분자량 얼마입니까? 42죠. 그리고 단위는 뭐예요? 그램 퍼 몰. 알겠죠? 그 다음 기체상수 값은 얼마입니까? 뭘 보고 있어요? 외워야죠. 기체상수가 얼마입니까? 저런 거 할 때가 아무거나 떠오르는 거 답하라고요. 0.08 0.08이 있잖아요. 기체상수 0.08이고 T는 얼마입니까? 지금 온도 얼마입니까? 273켈빈이죠. 그럼 여기다가 0.08이 여기다가 273켈빈 넣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지금 기체상수를 따로 준 게 아니라 기체상수에 지금 273켈빈을 곱해서 그 값 전체를 그냥 준 거예요. 왜 이러겠어요? 계산 좀 편하게 하라고요. 그럼 저 RT 자리에다가 뭘 넣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42 나누기 22.4 하면 뭐가 나옵니까? 42 나누기 22.4 하면 뭐가 나옵니까? 1.87 바로 내 기억엔 8분의 15인가?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이거 딱 떨어지는 거 알겠어요? 이 안에 공약수 많잖아요. 우선 3 있죠. 3으로 나눠 떨어지잖아요. 3으로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럼 7로도 나눠 떨어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약수란 말 알죠? 예쁘게 약분 됩니다. 이게 미드디트 기출이기 때문에 수능처럼 얘도 계산이 딱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산이 딱딱 떨어지는 게 왜 중요해요? 너네 시험 문제도 계산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잖아요. 계산기를 못 쓰니까. 그러니까 맹학이 있지 말고 계산을 해봤어야죠. 아유, 내 뻘자야.
알겠죠? 예? 자, 그리고 항상 내가 강조하는 거 숫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단위. 자,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될 거냐? 자, 지금 단위가 약분되는 게 이거 약분되죠? 이거 약분되죠? 뭐만 남아요? 이거만 남죠? 그럼 다시 쓰면 단위가 이거네요. 그램은 무슨 물리량의 단위죠? 리터는요? 그러면 이거 밀도 단위 맞아요? 아니에요? 맞네요. 알겠어요? 요게 선택지 1번. 알겠죠? 알겠죠? 썼죠? 예?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지금 다 썼어요? 썼죠? 자, 두 번째 2.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반응 후 C의 부분 압력을 물었어요. 자, A하고 B가 섞여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반응을 시킨대요. 그래서 완전히 다 반응을 시킨대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A하고 B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반응이 되는데, 이때 지금 A가 초기 몰수가 얼마? A가 초기 몰수가 2N0, B가 초기 몰수가 얼마? 3N0. 알겠죠? 그래서 2N0, 3N0 섞여가지고 C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때 이 A하고 B가 섞여서 C가 만들어진다고 할 때, 이때 반응 후니까 최종 상태의 C의 부분압이잖아요. 그럼 최종 상태 C의 부분압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착수를 해야 되겠어요? 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바로 반응 양론을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 반응 양론, 생성물 C가 만들어져야 하니까, 만들어지니까 부분압을 물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 되겠죠? 그럼 이때 반응 양론 어떻게 되느냐? 저기에 있는 EA B가 EC가 된다 고 했을 때, 자, A하고 B가 초기 조건에 몰수가 얼마나 있었죠? A하고 B의 초기 조건에 몰수가 얼마나 있었어요? 바로 여기 써놨죠. 2N0, 3N0. 그대로 써놔봐요. 그럼 여기서 2N0, 3N0.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자, 어떻게 반응이 진행이 될 거냐? 보이다시피 2대 1대 2로 반응을 하는데, 얘의 몰수가 지금 2N0, 3N0 있대요. 그러면 몇 몰, 몇 몰, 몇 몰 돼야 돼요? 2N0, 바로 요 놈이 싸그리 다 없어져야 되겠죠? 그럼 2대 1대2니까 얘는 반만 없어지고 얘는 2N0만큼 생기고. 됐죠? 그럼 최종 상태에서 A는 얼마가 돼요? 0. B는요? 2N0. 그리고 얘는 2N0가 된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때 여기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해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해요? 화학 전문 용어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반응이 끝난 다음에 없어지는 물질을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죠. 영어로 뭐라고 해요? 한계 반응물 영어로 리미팅 에이전트라고 해요. 3학년 되면 시험 문제가 영어로 나오니까 영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내용은 아는데 영어 몰라가지고 틀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A가 한계 반응물이 된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최종에서는 누구하고 누구만 남아요? 누구하고 누구만 남아요? B와 C. B하고 C만 남죠? 자, 그럼 이때 압력 계산. 자, 이때 잘 보시면은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만 남는다? B하고 C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종 부분합이라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최종 상태에선 A는 있어 없어요? 없고 B하고 C만 남아서 그걸 PB, PC라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 이거 두 개 더하면 뭐가 돼야 되죠? 얼마예요 지금? 1이죠. 무슨 건 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어쨌거나 처음에는 A, B가 있었지만 끝나고 나니까 B, C가 남는 거 아니에요. A가 다 사라져 버리고. 하지만 뭐가 있건 간에 바깥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리가 없으니까 다 더하면 일기합이 돼야 되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P, B하고요 P, C의 관계는요? 1대1. 같아야 되겠죠. 왜 같아야 될까요? 똑같이 나와요. 바로 몰수가 같기 때문이에요. 몰수가 같기 때문에 몰수가 같으면 뭐도 같죠? 몰수가 같으면 뭐가 같아요? 몰 분율이 같죠? 몰 분율과 뭐가 비례하죠? 부분합이 비례하죠. 그걸 무슨 법칙이라고 했어요? 달턴의 부분합 법칙이라고 했죠. 뭐가 같다고요? 그럼 뭐가 같아요? 몰 분율이 같죠? 몰 분율이 같으면 뭐도 같아요? 부분합도 같죠. 그걸 무슨 법칙이라고요? 달턴의 부분합 법칙이라고요. 그럼 다 더해서 1인데 같대요. 그럼 뭐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절반이 되는 수밖에 없죠. 알겠죠? 자, 써요. 무슨 법칙이라고요? 달턴의 부분합 법칙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최종 상태가 지금 여기선 자, 여전히 외부 일기압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고요. 그 다음 온도도 273켈빈 그대로가 최종 상태죠. 이때 여기에 어느 기체만 남아요? 바로 B하고 C만 남았죠? 이때 B하고 C의 몰수는 각각 얼마였어요? 바로 이때 몰수는 각각 2N0 몰이었어요. 이게 2번까지 우리가 구해놓은 정보죠?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줄게요. 둘다 자, 세 번째는 자, 반응 후 혼합기체의 부피를 물었어요. 요걸 해보래요. 자,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동안에 여기 지금 부피가 얼마다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정보를 읽어도 부피가 전혀 나와 있지 않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는 문제를 완벽하게 완결시켜도 부피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건 그 부피가 뭔지 모르니까 부피를 이제 뭔가 표현해야 되니까 그걸 내 맘대로 한번 정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요놈 부피를 VI라고 해보죠. 요거 이제 당연히 I가 무슨 뜻이겠어요? 초기. 그럼 요때 부피는 뭐라고 할까요? VF 요거는 최종 부피라 하죠 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V 이니셜하고 V 파이널 사이에 어떤 뭐 대소나 혹은 비례 관계를 구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문제를 완결해도 VI와 VF가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다만 얘는 VI와 VF의 비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PV는 그렇죠. 바로 뭐냐면 PV는 NRT 얘를 이용해 주면 되죠. 자, 초기 조건. 어쨌거나 AB가 섞여도 전체 압력은 얼마예요? 압력 얼마냐고? 1기압이죠. 그리고 그때 부피를 뭐라고 했어요? 그때 부피를 VI라고 했죠. 자, 그 다음 N은 뭐예요? N. 몰수인데 전체 압력이니까 전체 몰수를 고려해야 되겠죠. 그럼 2 더하기 3 하면 5N0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어쨌건 반응 전후에 온도는 변한다 그랬어요? 온도는 계속 일정하다 그랬어요? 일정하니까 그냥 RT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초정 상태에서도 전체 압력은 얼마입니까? 1기압이죠. 그 다음 초정 부피는 얼마로 정했어요? V 파이널로 정했고요. 그 다음 전체 압력 1기압에 해당하는 전체 몰수는 얼마예요? 2N0에다가 2N0를 더해 주시면 되죠. 온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럼 이때 초기 부피하고 최종 부피의 비는 몇 대 몇? 5대 4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알겠죠? 예?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이 화학 양론 낼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뭐냐면 이 기체 양론에서 PV인 NRT 활용하는 거 바로 수능 3점 기출하고요. 미트디트 기출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이런 프리 테크닉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필기 다 했어요?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좋아요. 왜 중학교 때 몰랐을까? 왜 중학교 때 몰랐냐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이구. 중학교 때 공부 진짜 못했어요. 아셔야 돼요. 알겠죠? 예? 분자량은 뭐분의 뭐? 질량 몰수분의 질량. 그렇지.